사람들이 시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척 하면서 신뢰를 엄청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3월에 산 책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가장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게 뭐냐? 짜잔! 20세기 성인교육 철학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인교육에 대한 책을 2권을 샀는데 3월에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 요즘 들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 위함이었는데, 사실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살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직장 때문에도 아니고, 그리고 자격증 때문이도 아니고, 그냥 공부가 재밌어서,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만나면 이제 친구들이 요즘 뭐 하고 지내?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나 공부하고 지내 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친구들의 대답이 너 뭐 준비해? 무슨 자격증 준비해? 무슨 시험 준비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공부가 재미있고, 그리고 공부를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이상한 거죠. 네. 공부를 왜 해? 라는 입장이 이제 큰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바라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교육을 그냥 교육의 끝이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끝나면 이제 모든 교육이 다 끝난다. 근데 사실 인간이라면 모르는 부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 인간은 인식의 사각지대에서 살면서 진짜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식이 전환이 될 수 있을까? 교육자로서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이 교육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할 교육으로서 교육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토대를 이 2책이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2권의 책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럼 이젠 본격적으로 제가 2월에 읽은 책들 중에서 재미있었던 책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 책들이 낳은 책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헨리 지루의 일회용 청년입니다. 헨리 지루는 제가 비판적 교육학에 대해서 관심사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지성인으로서의 교육자의 역할,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가공된 이미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방법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의 사고세계를 확장시켜준 교육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서울교육대학교 독서동아리에서 같이 읽은 책인데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성장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치잖아요. 그래서 분배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다. 그리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무기력만 조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많이 폄하하는 걸 보고 있는데, 헨리 지루는 이러한 시장 중심주의적인 정책들이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비판을 해요. 분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단지 일회용 청년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자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정책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들을 좀 더 정교화할 수 있었고, 이 책을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일회용 청년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했었을 때 배제되는 것은 소수자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우리가 사실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색 인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청년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계층들은 복지 정책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하지만 기득권층이나 아니면 복지 정책이 필요 없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정책이 낭비 정책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헨리 지루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성장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정의롭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책이 뭐냐? 이 책은 아간벤과 존 필저의 책을 나왔어요. 아간벤의 책과 존 필저의 책이 그럼 여기 있을 텐데 뭘까요? 제목부터 빡세네요. 하나는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이거는 아간벤과 바디유, 벤사이드, 낭시, 랑시에르 등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많이 봤던 학자들이 같이 쓴 책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존 필저의 제국의 지배자들.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서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책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책은 시험의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시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시나요? 저는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척 하면서 신뢰를 엄청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 저희가 사실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 과연 그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외우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시험지에 적는 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정말 학생들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러한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이러한 시험이 개인의 능력을 담보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시험 잘못됐다. 그러니까 외국에 정말 좋은 시험들 갖고 오면서 이렇게 시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시험처럼 우리도 철학 지문을 내서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그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말뿐이에요, 사실. 시험을 못 본 사람이 시험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쟤는 시험을 못 봤으면서 왜 시험을 까? 그럼 시험을 잘 본 사람은 뭐야? 이러한 비판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쟤 시험 못 봤으니까 일부러 시험 흠집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지가 시험을 잘 봐서 그럼 그때서야 비판하면 되지? 라는 무기력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사실 삼수를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내가 공부를 못했던 거니까.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시험을 못 본 거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개인의 책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험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시험 자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수능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 시험의 시대를 읽었고 그리고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은 벨 훅스의 비판적 사고 가르치기입니다. 여러분 벨 훅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벨 훅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까지에는 벨 훅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제가 아는 선배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흑인 페미니스트 교육학자인데 이제 우리의 비판적 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문해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 책은 그의 교육 에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교육적으로 만났던 학생들과의 기록을 담은 기록물인데 이 책을 읽는 것을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성찰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상상하기를 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상상하기에 대해서 점점점 손을 놓아버린대요. 그게 왜냐? 어른들이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내 것을 놓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식은 무작정 다 집어넣는데 정작 본인의 상상력은 계속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이 책은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벨 훅스라는 사람이 정체성이 정말 많아요. 흑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교육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운동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교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에 기반한 책들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앨리스 워커의 그레인지 코플랜드의 세 번째 인생. 이 책은 아마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반영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제 소설로서 다룬 책 같은데, 네, 제가 아직 읽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책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 문학을 읽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문학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마치 사회과학책처럼. 그래가지고 이 책을 한번 읽고 좀 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동화책이에요. 이게 뭐냐? 누가 승자일까요? 사자와 생쥐 이야기.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토니 모리슨이 쓴 책인데, 이 책 토니 모리슨 역시도 이 책에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저는 토니 모리슨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계급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소설로서 승화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 역시도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엄청 짧은 동화이기 때문에 쉽게 읽힐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하고 제가 읽을 책들 역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말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노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도 이 책들 소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